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유아 보육연구실 육아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자율성 키워주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고집을 피워서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또 아이가 말을 배우게 된 후로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해서 당황스러웠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벌써 반항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를 고민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모두 아동에게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이는 것인데요. 본 영상에서는 영유아기 건강한 자아 형성의 바탕이 되는 자율성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 방법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아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자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아 인식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란 자신의 행동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일어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가 자기결정성 이론인데요.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자율성은 스스로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는 개인적 확신으로 구성됩니다. 영유아기는 특히 자율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서 이 시기 아동의 자율성을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생후 18개월이 되면 유아에게 자기 조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란 자신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계획, 실천, 관리하는 능력인데요. 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능력입니다. 또한 유아기는 부모들이 자녀가 사회에서 올바르게 역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과 기능을 가르치는 시기인데요.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자녀의 이후 발달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는 자녀가 15개월에서 3세 사이에 어머니가 보인 자율성 지원 행동이 3세 아동의 높은 집행 기능과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원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의 사회적, 학업적 적응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성 지원 양육이 아동의 더 나은 감정 조절, 아동의 행복, 높은 학업적 성취를 예측한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성을 지원하는 양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율성 지원 육아란 자녀의 욕구나 감정이 부모 자신의 것과는 다른 고유한 것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생각, 흥미, 감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규칙을 알려줄 때에는 자녀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와 규칙을 지켜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4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유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유아가 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아에게 의미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가 가지고 논 장난감이 방에 어질러져 있을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유아가 이를 정리정돈하기를 바라실 텐데요. 유아가 어질러진 방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을 치워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왜 방을 치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흔히들 사용하는 네가 어질렀으니 내가 치워야지 와 같은 말은 유아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이며 장난감을 정리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데요. 장난감이 바닥에 있으면 누군가가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밟거나 부술 수 있어 와 같이 구체적이고 유아에게 의미 있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동의 요구에 대한 공감과 감정적 인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노는 아이가 있다면 지금 안 자면 키 안 큰다 와 같은 말이나 늦게 자면 귀신이 잡으러 온다 와 같은 말보다는 아직 더 놀고 싶은 마음이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보이는 감정적 공감과 인정이 아이가 부모의 요구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선택권 제공을 통해 아이의 주체성을 격려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쁜 외출 준비 시간에 양말을 신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을까 걱정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을 내거나 강제로 양말을 신겨주려 하기보다는 노란 양말을 신을지 파란 양말을 신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동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행동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넷째, 하지 말랬지. 그러면 혼난다. 얼른 가서 양치해. 와 같이 강압적이고 압박적인 말보다는 존중하고 지지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녀와 대화합니다. 아동이 해야 하는 행동을 제안하고 싶을 때에는 땡땡이가 스스로 한번 해볼까? 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가르치고 싶을 때에는 존중의 단어를 통해 앞선 3가지 방법을 실천합니다. 지금까지 유아기 아동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법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실제 부모들이 사용하는 자율성 지원 방법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방식 또한 유아의 사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휴지로 코를 풀고 난 후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가르치고 싶으면 부모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동이 본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길 바라면 부모가 먼저 책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앞선 4가지 방법과 다르게 아직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더 어린 아동의 지도에 유용한데요. 이 외에도 전원어기 아동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아는 생후 2, 3개월이면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영아의 운동 능력이 발달할수록 영아의 탐색 활동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부모가 느끼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는 영아가 이것저것 만지고 입에 넣어보는 행동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부모들은 영아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는 영아의 탐색 활동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랍장을 딛고 올라가서 책상 위에 놓인 가위 만지기와 같이 안전사항 이유로 영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부모는 서랍장의 위치를 옮기고 가위를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함으로써 영아의 위험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영아는 아직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영아가 안전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한편 자율성 지원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3가지 있는데요. 첫째, 목표 행동의 조건 걸기입니다. 얌전히 앉아서 밥 다 먹으면 과자 사줄게 와 같이 조건을 걸어서 목표 행동을 하게 유도하는 것은 아동의 자율성을 키워줄 수 없으며 이후 조건이나 보상이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난하기입니다. 너 때문에 정말 못 살아 와 같이 아동의 행동과 관련 없는 비난적 발언은 아동에게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가르칠 수 없을 뿐더러 큰 상처로 남는 말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압박 및 협박하기입니다. 정리정돈 안 하면 혼난다 와 같이 겁을 주고 협박하는 말은 아동의 자율성을 키워주기보다는 눈치 보고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건강한 자아 형성을 위한 자율성 지원 육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녀의 발달적 연령과 상황에 맞는 자율성 지원 방법을 잘 선택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대학교 영유아 보육연구실 육아톡톡 녹음 김정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